안녕하세요. 1학년 5반 11번 백민수 국어 신마탐구 주제 수행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국어에서 비음화나 유음화, 국외음화,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등 음운의 변동과 이희를 붙이는 경우, 용언의 올바른 활용형 등 기본적인 한글 맞춤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말의 정확한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후에 추가적인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규범에 맞는 표기와 발음뿐만 아니라 규범에 맞지 않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저와 제 주변 사람들 모두 비표준 발화 상황에서 어두 경음화, 용언의 잘못된 활용형, 잘못된 역국의 음화 등 틀린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발음을 하는 현상들을 공부해보다가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규범대로 쓰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규범으로부터 새롭게 이탈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과도 교정이라는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과도 교정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과도 교정에 대한 정의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과도 교정의 예시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다른 나라의 과도 교정과 비교해보는 순서로 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도 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형태론에서 정의되는 과도 교정은 주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변화 말고 규범대로 쓰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규범으로부터 새롭게 이탈하는 현상을 말하며 다른 말로 과잉 교정, 과잉 정정, 과잉 수정이라고도 합니다.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과도 교정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어미 여구와 용언의 말음 리을을 결합할 때 용언의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규범에 맞지 않게 리을이 첨가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시로 그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어와 같은 문장을 봅시다. 용언 하다의 어간은 하이므로 규범대로 적으면 하다를 활용했을 때 그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어입니다. 이와 같은 발음이 비표준 발음임을 인지한 화자는 발음할 때 리을이 첨가되는 실수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교정 행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서 원래 말음이 리을로 끝나는 용어들까지 적용되어 과도 교정이 일어납니다. 예시로 오늘 요리를 만들려고 했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규범대로라면 만들다의 어간은 만들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요리를 만들려고 했어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들려고 했다의 경우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역국의 음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학교에서 배웠듯이 국의 음화란 디귿이나 티귿 뒤에 이나 반모음 이 계열의 모음이 왔을 때 디귿, 티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하늘 천자의 천, 제자의 제와 같은 일부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한자어들이 과거의 발음이 디귿, 티읒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디귿, 티읒으로 발음되던 것들이 17, 18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의 음화가 일어나면서 발음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었고 표기 경황이 바뀌기까지는 지읒, 치읒으로 읽으면서도 표기는 디귿, 티읒으로 쓰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 언어 사용자들은 지읒, 치읒인 것을 디귿, 티읒으로 고쳐 적는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정 행위가 확대되어서 원래 지읒, 치읒으로 읽는 한자어까지 디귿, 티읒으로 고치는 교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역사적 예시로 이 문경세제의 산불교심 비석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산불조심인데 해당 비석을 만든 사람이 지읒을 디귿으로 잘못 고치고 만 것입니다. 보면 교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 어형이 지읒이었던 단어의 지읒이 기역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 역시 역국의 음화와 관련이 있는데 16세기 이래로 남부 지역에서는 기역 뒤에 2계열의 모음이 오면 지읒으로 바뀌는 국의 음화 현상이 활발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사람들은 이 현상을 촌스럽다고 여겨서 꺼렸고 이 앞에 놓인 지읒을 전부 기역으로 바꿔 놓았는데요. 그런데 보통 규범에서 벗어난 잘못된 표기인 과도 교정의 일반적인 케이스랑은 다르게 이게 표준어의 기준, 그러니까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휘가, 표준 어휘가 바뀌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한 예시는 질삼이 길삼이 된 거, 지시 기시 된 거, 디세가 지세를 거쳐 기화가 된 거 등 매우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인 김치의 변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사용된 김치의 어원은 소금물에 담근 채소라는 의미의 한자어 침체입니다. 중세국어 시기에 이것을 딤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앞에 오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유음화로 인해서 17세기부터는 이게 짐체가 되었습니다. 후에 경상도의 동남방어 등 일부 지역 방어는 기름을 지름으로 발음하는 것, 곁을 젖으로 발음하는 것, 김을 짐으로 쓰고 표기하는 것과 같이 이 앞에 오는 기역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선 후기 서울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발음을 꺼려서 이런 분위기 속에 짐체도 김체가 되어 김체의 틀린 발음으로 생각해서 김체라고 과도 교정하게 됩니다. 후에 이거 19세기에 김체가 되면서 이제 이것을 거쳐서 오늘날의 김치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였던 것이 딤체로 발음됐다가 짐체가 되고 김체가 되고 김치가 돼서 정착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 번째는 원읍이 이응 또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리을 발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원음이 이응 또는 니은이었던 한자어들을 리을로 고쳐서 발음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당시 유명했던 민요인 농부가를 롱부가로 표기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몇몇 한국인들이 북한말을 따라할 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문어어를 따라할 때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전부 리을로 고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인민으로 인민은 한자로 사람인자 백성민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인으로 발음합니다. 또한 이름의 성씨인 임 또한 한국에서 도금이 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임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민동지가 아니라 인민동지라는 표현이 규범에 맞는 표기입니다. 표기와 발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사형 어미 음이 스으로 바뀐 것입니다. 1980년대에 맞춤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던 시기에 읍니다와 씁니다를 모두 씁니다로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것과 상관이 없는 명사형 어미 음까지 스으로 바꾸어서 발음하였습니다. 예시로 없음, 즉 음이 올바른 표기인데 없음, 스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발음할 때에는 연음 현상에 따라서 없음, 했음 이렇게 되지만 음으로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시옷의 탈락에 관한 과도 교정입니다. 이 현상 역시 80년대 개정된 맞춤법안에 따른 것인데 원래 순우리말을 포함한 합성어의 경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때에 사이시옷을 적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규범적 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규범들에 대한 혼동으로 한자어 합성어임에도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의 경우 착간, 퇴간, 곧간, 셋방 숫자 횟수에 이 규범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로 횟수, 횟수가 올바른 표기인데 회수라고 적거나 반대로 대가가 올바른 표기인데 대가로 적는 과도교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이를 쓰는 예외 규정에 히를 쓰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헷갈리는 규범 중의 하나로 온라인 가나다의 답변을 보면은 이히 규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용언의 활용형에 하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은 히를 붙이고 하다가 붙일 수 없거나 원래 부사형으로 사용 가능한 표현은 일찍이처럼 이를 붙입니다. 그러나 깊숙이, 너부주기처럼 이를 쓰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원래의 규범과 헷갈려서 깊숙이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즉, 이 히 표현은 아직까지 수업을 했어도 저도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래아를 모음아로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규범에 따른 결과를 보기는 애매하나 어쨌든 과도 교정에 포함됩니다. 옛 형식을 묘사할 때 아가 들어가는 단어들의 옛날에 아래아였던 단어들을 넘어서 원래 아 모음이었던 단어들까지 아래아로 교정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한글, 맛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글이나 맛 같은 단어는 옛날에도 아로 적었던 단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말에서 과도교정이 일어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도교정이 일어나기 위한 몇 가지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시기에 규범이 보편적이어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비규범적인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되 그것이 틀렸다는 인식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도교정은 언어의 변화 과정의 중심에서 이를 보여주는 증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과도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에서의 과도교정을 분석해 봅시다. 영어에서는 과도교정이 한국말만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글과는 다른 영어식 언어들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과도교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미의 혼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체언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뒤에 격조사가 붙어서 단어의 문장 성분을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나나 어머니 뒤에 이, 가, 에서 깨서가 붙어서 주어가 되거나 을이 붙어서 목적어가 되거나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영어는 조사가 없을 뿐더러 인칭대명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나라는 단어가 주격이면 I, 목적격이면 me, 소유격이면 my, 소유 대명사로 쓰이면 mine 외에도 he, his, him, his, she, her, hers, it, its, itself, we, our, ours, you, your,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등 인칭대명사의 형태가 변화하고 이러한 규범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한다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문을 들자면 Between you and I arise problems과 같은 부사구가 앞으로 도치된 경우에는 주격을 쓰면 안 되는 경우에까지 I와 같은 주격 인칭대명사를 사용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인 me를 써야 되는데 앞쪽으로 도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주어 자리인가 보다 하고 I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단어의 복수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글과는 다르게 영어는 명사의 단수, 복수형에 관해서 알아야 할 규범이 매우 많습니다. deer, fish처럼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은 경우, 복수형일 때 s를 붙이는 경우, es를 붙이는 경우, f를 빼고 ves를 붙이는 경우, us를 버리고 i를 붙이는 경우 등 많은 규범들과 예시를 알아야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 중에 us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을 i로 표기하는 alumnus, alumni, calculus, calculi, locus, loci, radius, focus, foci, nucleus, nuclei, stimulus, stimuli 등 복수형을 표현할 때 us를 빼고 i로 표기하는 규범이 있는데 옥토퍼스와 같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복수형과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옥토퍼스 같은 단어는 사실 그리스 파생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es를 붙여서 옥토퍼시스라고 쓰는 게 맞는데 옥토파이라고 복수형을 쓸 때 헷갈려서 과도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거의 문제입니다. 영어에서는 여러 단어들이 조합되어서 본래의 단어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채 사용되는 것이 익숙해진 수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그대로 굳어진 경우가 많은데 영어에서 간접 화법을 사용할 경우 의문사, 주어, 동사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교육받은 원어민의 경우 의문사, 비동사, 주어 형식을 꺼려하기 때문에 수거로 굳어져 그대로 써야 하는 문장의 간접 말하기 상황에서도 비동사와 주어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수거대로 쓰는 것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굳이 고치는 것이 과도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What's the matter with you? 와 같은 문장을 목적어로 사용할 경우 I am wondering what's the matter with you? 가 올바른 표현으로 인정이 되는데 굳이 I am wondering what the matter is with you?로 고쳐서 발음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서의 과도교정의 원인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틴어 파생문자, 그리스어 파생문자,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 다양한 악센트 등 단어마다 표기와 발음의 유래가 다르고 원어민들만이 아는 단어의 의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한 것 역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의 편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2022년 평균적으로 21%의 사람들이 읽거나 쓰지 못하는데 이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영어의 정확한 문법 체계와 표기, 발음 체계를 알고 있으리 만무하니 다양한 민족과 국적의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 없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과도 교정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의 과도 교정입니다. 중국은 한족이 다수긴 해도 50개가 넘는 민족에 한자도 매우 많아서 일부 중국인들은 죽을 때까지 모든 한자를 다 익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이체자, 번체자, 간체자, 약자 등 매우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도 않고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뜻을 문맥적으로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과도 교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간체자를 번체자로 바꿀 때 잘못 변경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번체자에서 구별되는 글자들을 간체자에서는 하나로 합친 경우가 있습니다. 번체자에서는 A와 B로 구분해서 쓰던 글자를 간체자에서는 A로 통합했는데 이를 번체자로 썼을 때 원래 A로 썼었던 것까지 B로 바꾸는 과도 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예로 간체 중국어 모어 화자가 번체자를 쓸 때 하늘천자의 뒤우자, 천후를 하늘천자의 왕후자로 천후로 잘못 쓴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천자 뒤우자의 천후는 번체자에서도 그대로 천후입니다. 번체자의 뒤우자와 왕후자는 간체자에서 모두 뒤우자로 통합되는데 이러다 보니 간체 중국어 모어 화자가 번체자를 쓸 때 번체자에서는 뒤우를 쓰는 단어에까지 왕후를 잘못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모와 성조에 관한 과도 교정입니다. 성조로 인한 과도 교정은 존재하긴 하나 제가 조사 중에 정확한 예시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성모에 대한 과도 교정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중국어 중에 광동어에서 이성모와 N성모 그리고 앵성모와 영성모 사이에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동어 화자들은 원래부터 이성모인 거를 이엔성모로 발음하기도 하고 반대로 원래부터 N성모인 거를 이로 발음하기도 하며 원래부터 영성모인 거를 앵성모로 발음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하는 저도 이성모, 이엔성모, 앵성모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중국인들도 그런가 봅니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과도 교정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도 교정은 사람들의 발음 경향뿐만 아니라 맞춤법 경향, 사회적 요건들에도 영향을 받아 일어난 현상이며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과도 교정 오류가 나타나고 있었고 저도 몰랐는데 과도 교정 결과로 생긴 표기, 발음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도 나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영어, 중국어의 과도 교정 사례를 보니 한글이랑 훈민정음보다 훨씬 어려운 문법 체계, 표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규범들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중국과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의 경우 교육 격차와 사회적 요인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과도 교정 사례를 보면서 언어적 비보편성이 느껴졌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도교정이라는 현상이 문법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저지르는 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문학과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학에서 국문학을 심층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도 문법 기술자만을 배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 법칙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가는지를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만큼 잘못된 문장을 옳게 바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과도교정과 같은 현상도 우리나라의 말의 하나의 문화로서 존중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도교정은 언어가 변화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언어 사용을 주범대로 고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올바르게 쓰고 읽기 위한 노력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말과 글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